과학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라는 뜻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죽는다. 머리는 몸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몸이 머리를 지배한다. AI가 인간을 넘을 수 없는 이유는 땀을 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전이 답했다. 이 글귀를 읽고 산책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 개개인의 색과 매력은 뭐로 만들어지는 걸까? 실수 없는 행동, 엄청난 지능, 완벽한 외모. 물론 내가 갖지 못한 것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한 것은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다. 그건 로봇이다. 정답을 이미 갖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린 AI에 미쳐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린 AI를 사랑할 순 없다. 그리고 AI에게 끌릴 순 없다. 이게 차이다. 그렇다. 결국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끄는 건 완벽함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그럼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움직이는 매력은 뭘까? 그건 땀이다. 땀은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좋은 태도로 한 발짝씩 씩씩하게 걸어나갈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성장의 증거물이다. 땀을 닦으며 나 자신을 응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땀을 닦으며 내가 지금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며 나를 다독인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인간은 땀을 흘리며 따뜻함과 단단함을 갖춰나간다. 땀을 많이 흘리자. 그리고 그 땀을 남들보다 많이 흘린다고 슬퍼하지 말자. 그건 인생 게임의 룰을 몰라서 슬퍼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독보적인 존재다. 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걸 갖게 되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자.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다. 깨달았다면 땀을 흘릴 때마다 기쁠 것이다. 꼭 좋은 태도로 상쾌한 마음으로 열심히 충만히 살자. 오늘도.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명예, 행복?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의 얼굴을 보아라. 불행이 가득할 것이다. 당신에겐 목표가 있다. 24시간 내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목표 말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상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쓴다. 그 이유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는 일의 성과도 높을 것이며 이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하다는 것은 나의 내면의 질서가 잘 잡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묵직하게 몰입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상태가 온전히 됐을 때 내가 바라던 목표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목표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이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가는 좋은 습관을 갖추고 인내로써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견고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했다 한들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단단한 그릇이 탄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목표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자.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실속 없는 일이다. 그보다 우리의 내면의 단단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면 생각보다 빨리 목표가 현실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이 차곡차곡 당신 안에 담기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동물이다. 변화는 움직임이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때 안정적인 것처럼 인간 역시 계속 움직여야 안정적이다. 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면 녹슬어 버리는 게 인간이다. 고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은 움직임이다. 고전이 답했다. 고명환. 높아지고 싶은가? 그럼 낮음을 유지해라. 뜨거워지고 싶은가? 그럼 차가움을 유지해라. 풍족하고 싶은가? 그럼 결핍의 상태를 유지하라. 부족함을 항시 유지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우리는 저마다 원하는 목표와 삶이 있다.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결핍이다. 결핍은 우리를 처참히 무너뜨린다.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치켜 세워준다. 그것이 결핍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다. 변화하기 위해선 움직여야 한다. 사람은 결핍된 상태에서 움직인다. 결핍은 변화가 시작될 때 같이 온다. 결핍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온다. 왜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 이유는 당신의 능력과 행동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즉, 당신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공허함도 결핍도 느끼는 것이다. 그릇이 작은 자는 쉽게 만족한다. 그 이유는 능력이 그 정도이고 그만큼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주하는 삶을 사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럼 당신도 그들과 같이 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게으름을 초래하며 움직임을 막을 것이다. 그런 변화는 없다.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결핍은 당신의 그릇이 크다는 증거이다. 결핍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결핍을 만들어내라. 결핍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건 당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전념하면 된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면 끊임없이 결핍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릇을 키우는데 힘써라. 그리고 결핍을 느껴라. 그러면 움직일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실패할 수 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등을 돌리고 달아나면 안 된다.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순간 결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세상의 비밀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고전이 답했다. 고명환.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다. 왜 그럴까? 그건 그 길의 끝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다. 그 길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수만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최고의 삶엔 수많은 실패가 놓여져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열정과 의지는 점점 증발되어 사라진다. 좀처럼 견디기 힘든 건 그 과정에서 떨어진 자신감과 늘어난 자기 비하이다. 이것이 사람을 한없이 작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든다. 왜 나만 더디 가는가?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사람은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며 그 그릇이 완성되는 시기도 다르다. 당신에겐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그릇은 더 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과 땀이 더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1시간에 만들어질 그릇이 당신의 그릇은 워낙 고귀하여 3시간, 4시간 그 이상의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완성되는 그릇이다. 그 두 개의 그릇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예술품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고뇌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철학은 고통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술품은 한순간 뚝딱 나올 수 없다. 고통 속에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단단한 신념이 만들어지면 그 신념은 고유의 색깔을 띄우고 독보적인 형태가 된다. 그때 당신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빛나는 존재의 예술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높은 가치엔 땀이 필요하다. 그 땀은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눈치 보지 않으며 오로지 나를 믿으며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다. 힘이 들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실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릇이 클수록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칠 수 있다. 그럴 땐 쉬어가도 좋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땀이 담겼다 한들 예술품이 아닌 미완성 작품은 가치가 없다. 그 속엔 힘 빠지는 푸념만 가득하다. 푸념은 변명이다. 포기한 자는 변명을 한다. 그래서 비겁하다. 내 인생에 비겁하면 안 된다. 이 악물고 끝을 잘 맺어야 한다. 그러니 힘이 들면 마음껏 쉬어라. 다시 내면의 힘이 생길 때까지 2다리 쭉 뻗고 쉬어라. 남들이 뭐라 하건 신경 끄고 쉬자. 그래야 포기하지 않는다. 잠시 쉬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 매일 함께 하는 사람이 편하고 그의 소중함을 잠시 망각하는 것처럼 늘 하던 그 일의 소중함을 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잠시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 소중함을 느끼고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아차리게 된다. 그 알아차림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도와준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렸다. 소중함을 모르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시간을 쏟는다 한들 예술품이 나올 수 없다.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가 먼저 선행돼야 모든 것이 내 안에 담긴다. 이게 인생의 진리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는 이유는 아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꽉 차서 팽창을 멈추면 아마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우주의 기본 원칙은 변화다. 우리는 우주다. 우리는 팽창해야 한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라.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라. 풍족하게 채웠다면 나눠주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눠야 한다. 고전을 읽을수록 결핍이 커진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껏 돈을 벌어라. 최대한 높은 곳까지 승진하라. 괜찮다. 고전을 알고 있다면 절대 거만해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고전이 답했다. 고명환.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릇이 작은 사람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도로 빼앗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거만해진다. 거만한 사람에겐 감사함이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우주는 이런 자를 저주한다. 그렇기에 우주는 그에게 주었던 것 이상으로 빼앗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전뿐이다.
고전을 통해 우리는 고차원의 생각을 접한다. 그때 우리는 다름을 느낀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럼 우린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성장을 원할 때 서점에서 자기 계발서를 구입해서 읽는 이유가 여기 있다. 책 속의 주인공이 사는 하루와 내 하루가 다름을 깨닫게 된다. 그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려 한다. 이때 우리 그릇은 커진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내 정신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나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통해 내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때 우리 그릇은 커진다. 사람은 부족함을 채우려 할 때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긴장하고 몰입하는 삶을 살다가 그 루틴에 익숙해져 버리면 게으름이 쉽게 찾아온다. 이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나만의 결핍을 만들어야 한다. 늘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 그 결핍은 당신에게 긴장을 줄 것이고 행동을 하게 하며 다시금 성장을 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늘 풍요로움보단 결핍을 추구해야 한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는 이유는 아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우주도 결핍을 느끼고 있어 계속 움직이고 변화한다. 근데 우리가 결핍을 못 느끼고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우주다. 그러니 당신은 팽창해야 한다. 당신은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다. 따라서 당장 부족함을 느끼고 움직이며 변화하라. 요즘 느슨해진 내 자신을 발견했는가? 오히려 좋다. 당신의 그릇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풍요로워져서 둔해졌는가? 그럼 그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과 나눠라. 그렇게 나의 빈 곳을 항상 유지해라.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가 쌓이면 몸이 무겁고 둔해진다. 그때 우리는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그럼 전보다 더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와 마찬가지이다. 뭐든 나에게 필요 이상인 것들은 나에게 해로운 독이 된다. 내 몸과 정신을 둔하게 만드는 독소들을 배출하자. 그것은